500년 고려, 왕조의 존망이 풍전등화 같던 시절, 나라는 몽골의 원나라 간섭 아래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은 원나라 황제의 부마사위에 불과했고, 백성들의 피와 땀은 고스란히 원나라의 몫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의 시대에 순응할 때, 한 젊은 왕이 호련히 등장했습니다. 그는 원나라 황실에서 자랐지만 누구보다 고려의 부활을 꿈꿨습니다.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외세에 찌든 고려를 정화하려 했습니다. 개혁의 칼날을 들고 거대한 원나라에 맞서 불꽃처럼 타올랐으니 그의 불타는 의지는 마치 잠자는 고려를 깨우는 외침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민왕. 오늘 우리는 무너져가는 고려를 구원하려 했던 공민왕의 반원 자주 개혁 속에 숨겨진 고독한 투쟁과 비극적인 몰락, 그리고 고려 백성들이 남긴 지울 수 없는 강렬한 저항의 흔적을 추적합니다. 잃어버린 고려를 되찾으려 했던 비운의 군주, 그의 불꽃 같던 서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민왕의 이름은 왕전, 옛 이름은 왕기이며 몽골식 이름은 바얀테무르로 1330년 충수광 17, 5월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충수광이고 어머니는 명덕태우 홍씨이며 충해왕의 친동생이다. 왕비 노국대장 공주는 원나라 위왕 보로테무르의 딸이고 이름은 부다시리이다. 1349년 공민왕이 원나라에 수기하고 있을 때 결혼하여 승희공주로 책봉되었다. 공민왕의 왕비로는 이밖에 이재현의 딸 해비이씨, 종실, 왕이의 딸 익비한씨, 안극인의 딸 정비한씨, 염제신의 딸 신비염씨 등이 있다. 14세기 중반, 고려는 약 80년간 이어져 온 원나라의 간섭으로 인해 독립국으로서의 위상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원나라는 고려의 부마국사위의 나라이라는 지위를 강요하며 고려의 국왕들을 자신들의 심장부인 연경 베이징에 볼모처럼 잡아두고 교육했습니다.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 황실의 후원을 받아야만 즉위할 수 있었고 몽골식 이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원나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려의 영토였던 천령, 이북 지역은 쌍성 총관부라는 원나라의 기관에 의해 직접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기에 1351년 고려 제31대 왕으로 즉위한 인물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그는 원나라에서 오랫동안 유학하며 원나라 황실의 부마가 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원나라의 세력에 물든 듯 보였지만 공민왕의 가슴 속에는 누구보다 강렬한 고려의 부활에 대한 염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원 간섭기 동안 실추되었던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고 혼란한 국정을 개혁하기 위한 대대적인 반원 자주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공민왕의 개혁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거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입니다. 정동행성은 고려를 지배하기 위해 원나라가 설치한 임시기구였는데 공민왕은 이를 폐지하여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단절했습니다. 둘째, 원나라 복식과 몽골풍 금지입니다. 공민왕은 백성들에게 몽골풍 복장과 변발을 금지하고 고려, 고유의 복식을 착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몽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려는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셋째, 쌍성 총관부 탈환입니다. 원나라의 영토였던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공격하여 수복했습니다.
이로써 고려는 압록강 유역의 영토를 되찾고 북방 영토를 확장하여 민족의 수건이었던 고토 회복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러한 반원 정책은 원나라에 적극적으로 아부하며 권세를 누리던 친원 세력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을 누리던 기철은 바로 원나라 기황후의 오빠로 공민왕조차 쉽게 건드리지 못할 막강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자신의 개혁에 방해가 되는 기철 일파를 과감하게 숙청했습니다. 그는 기철을 비롯한 친원 세력들을 잔혹하게 제거하며 왕권 강화와 민족 자주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공민왕은 단순히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내부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집중했습니다. 그는 신돈이라는 개혁적인 승려를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은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겸병한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비를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권문세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켜 왕권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파격적인 개혁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혁은 권문세족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습니다. 그들은 공민왕과 신돈을 비난하고 암살하려는 음모를 끊임없이 꾸몄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은 신돈과 함께 끈질긴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했고 비록 부분적이었지만 상당수의 백성을 노비에서 해방시키고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아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민왕에게는 그의 고독한 개혁을 지지하고 한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내준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원나라 황실 출신의 아내 노국대장 공주였습니다. 노국공주는 정치적인 이유로 맺어진 정략 결혼이었지만 공민왕의 개혁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고려 백성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원나라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묵묵히 응원하며 고려의 개혁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서로에게 깊이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1365년 노국 공주가 출산 중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공민왕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깊은 절망과 광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국정을 돌보지 않고 신돈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으며 신하들의 간언을 듣지 않고 난행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공민왕의 불꽃 같던 개혁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과 함께 시들어갔고 그의 정신적인 지주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노국 공주의 죽음 이후 공민왕은 점차 난행을 일삼고 주변 인물들을 의심하며 폐쇄적으로 변했습니다. 신돈마저도 공민왕의 의심을 받게 되어 결국 처형당했고 공민왕은 더욱 외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1374년 공민왕은 내시인 홍윤을 비롯한 젊은 신하들에 의해 시해당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불꽃 같던 개혁은 미완성인 채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공민왕의 개혁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원 간섭이라는 암흑 속에서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권문세족의 전횡을 막아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 했던 그의 노력은 고려 왕조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그의 반원 자주 정신은 훗날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들에게 영향을 주어
새로운 시대를 모색하게 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공민왕은 잃어버린 고려를 되찾으려 했던 비운의 군주였습니다. 그의 삶은 사랑과 상실, 그리고 한 국가의 운명을 걸고 외세에 저항하려 했던 한 개인의 숭고한 의지가 얼마나 처절하고 위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몽골의 거대한 그림자에 맞서 고려의 부활을 꿈꿨던 공민왕의 불꽃 같던 저항. 그의 미완의 개혁은 고려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자주 의지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야기 한국사 고려편 왕과 백성의 숨은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궁중의 은밀한 야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